그 다음에 사고력 수학을 할지 말지, 또 어떤 사고력을 할지, 교과 수학과 사고력 수학의 비중을 어떻게 배분할지,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려면 일단 학생의 상태를 아셔야 돼요. 마치 영양제를 먹을 때 비타민 B가 부족한지, 비타민 C가 부족한지, 아연이 부족한지 뭐 알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맞는 영양제를 먹죠. 그것처럼 학생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파악하는 5차원 검사 있습니다. 제가 좀 클릭을 유도하려고 이상한 이름 지었는데요. 5가지 영역으로 검사하셔라. 그게 이 학생의 수학에 관한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. 그런 뜻이에요. 뭐냐? 첫 번째, 정서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. 정서 차원에서 이 학생이 수학 관련된 정서가 어떤가를 보셔야 돼요. 이게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. 특히 어릴수록. 어릴 때 좋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점점 미세한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. 첫째, 생각하는 것을 재밌어 하느냐, 수학을 재밌어 하느냐를 보셔야 돼요. 수학을 재밌어 하는 것 중에 빨리 쉬운 거 잘 풀려서 연산 100점 맞아서 좋아하는 애 있고 1등해서 좋아하는 거 있는데, 그런 조금 스테로이드성의 재미 말고 어려운 거 풀었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이 있어요. 모르던 걸 알게 됐을 때 그 성취감이 있어요. 그런 성취감, 그 성취감을 경험했느냐, 또 틀려도 괜찮다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느냐. 나 1등 못하면 안 되는데, 제가 나 쫓아서 불안한데, 틀리면 안 되는데, 이런 거 없이 어려운 거 만나도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이렇게 실험해보고 관찰하고 하려면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야 깊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안정감이 있느냐. 어려운 거 만나도 하면 되지. 나 이때까지 어려운 거 낑낑거리다가 30분 지나서 성공하고 1시간 지나서 성공해본 적 있어. 지금 못 풀어도 괜찮아. 다음에 좀 공부하고 실력을 늘려서 도전하면 풀 수 있어. 이런 자신감이 있느냐. 그래야 재밌어요. 도전하고 어려움에 달리고 하는 거예요. 호기심이 있느냐. 너무 주입식으로 교육하면 호기심이 싹 사라져버려요. 그냥 점수 받기 위해서 억지로 공부하는 게 돼요. 이런 학생한테 교과서에 없는 인공지능이 퍽 등장해서 알아서 공부하라 그러면 못하죠. 호기심이 강한 애는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막 달려듭니다. 어려운 문제 있어도 하자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해서 끝까지 매달립니다. 근데 이 호기심을 죽이는 수학 공부가 너무 많아요. 특히 정확하게 뭘 해야 된다고 훈련하거나 주입식으로 자꾸 가르쳐서 자기가 생각할 틈도 없이 주입해 버릴 때 호기심이 사라져요. 다음 자율성, 내가 할 거야가 있는지, 아니면 가르쳐주고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으려고만 하는지 보셔야 돼요.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 두 번째 차원은 태도입니다. 정서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은 2차원은 태도예요. 성장 마인드셋, 이거 이따 할게요. 외우느냐 탐구하느냐,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냐 자기가 생각해서 받아들이냐. 탐구하는 태도, 내 마음에 들 때까지. 검사 받아서 혼안 날 것 같으면 대충 숙제하고, 알든 모르든 모르면 배표 치고 넘어가서 혼안 날 만큼만 공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거냐. 이거 내가 모르는데 찜찜한데 다음에 시험에 기억 안 날 것 같은데, 이렇게 자기가 모르면 알 때까지 곰곰이 생각하고, 다음에 시험 칠 때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고, 이렇게 자기가 내가 완전히 알아, 내 마음에 들어 할 때까지 공부해. 누가 감시하든 말든, 누가 1등 하든 말든, 내가 처지든 말든 상관없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공부하느냐, 아니면 감시 속에서 혼안 날 만큼 공부하느냐. 이것도 중요한 태도입니다. 메타인지 어려운 이야기라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는 거예요. 나는 이럴 때 좀 실수하더라. 나 지금 아는 것 같아. 이 문제 내가 맞은 것 같아. 이건 뭐 틀렸던 것 같아.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. 그 다음에 가설, 실험, 검증, 수정하는 태도. 이걸 과학적 태도라고 합니다. 과학적 사고 태도. 수학에서는 추측하고 논증한다고 하죠.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파고들고 따지고, 그래서 잘 모르면 수정하고 하는 이런 태도예요. 어려운 문제를 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, 우리 인류가 이 과학적 사고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르네상스 시대에 현재의 과학 문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.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고, 아이들한테 어려운 문제 푸는 방법으로 이걸 저희가 심어줘요. 이 태도를 심어주면 어려운 문제 만나면 추측해보고 실험해보고 관찰해서 조금씩 파고들어요. 근데 이게 없는 애는 외운 것만 자꾸 적용하려고 해요.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느냐, 또 실수 같은 거 잡으면서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, 어떤 어려운 게 나도 끈질기게 깊이 생각하느냐, 이런 거죠. 이런 것들이 있느냐 보셔야 돼요. 하나하나 다 중요하긴 한데요. 부모님 눈에는 과제 집착력이 아마 제일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. 근데 이 과제 집착력은 이런 성장 마인드셋, 탐구하는 태도,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메타인지, 가설, 실험, 검증 같은 과학적 사고, 이런 것들이 밑에 깔려 있어야 과제 집착력이 꽃을 피워요. 그래서 과제 집착력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. 세 번째로는 3차원은 능력이에요. 능력은 일반 능력과 수학적 사고력이 있어요.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, 일반적 능력에서는 독해력 또는 문해력이라고 부르는 거, 또 언어사고력, 이 두 개가 국어죠.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요거 잘 보셔야 돼요. 독서 많이 하시고 비판적 독서 해야 돼요. 일단 집중력, 요거는 좀 산만한 애들, 아직 나이가 어려서 어렵긴 한데 순간 집중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. 순간 집중 안 되는 애들 상당히 많습니다. 요거는 집중력을 기르는 거는 운동, 악기 상당히 좋습니다. 작업 기억력, 이거는 전에 설명이 한번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넘어갈게요. 학습 능력,
이거는 이제 사회나 역사 같은 거, 과학 같은 거 공부하면서 잘 길러집니다. 수학보다는. 수학은 개념이 너무 적어서 학습할 게 적어요. 초등과정은. 어쨌든 이런 학습 능력 되게 중요합니다. 이게 수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요. 그 다음에 수학에 관계된 능력 여러 가지 있는데요. 연산력 중요하죠. 추론 능력 너무너무 중요하고 공간지각 능력, 논리력, 파고드는 탐구력, 규칙 파악력, 문제 해결력,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, 창의 융합 능력. 이건 좀 큰 애들용이고요. 지금 제가 체크하는 문제 해결력, 공간 지각력, 추론력, 논리력, 연산력 요 5개 정도는 초등 저학년 때까지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어요. 특히 공간 지각력은 커서는 개발할 기회가 없어요. 이거 구체물을 손으로 만지고 조작하고 눈으로 관찰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 개발되지 문제집 풀어서는 안 개발되거든요. 그리고 한 5학년만 넘어가도 이거 만지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. 잠깐 만져서 되는 거 아니고 진짜 제대로 시간을 줘야지 유런이 자라거든요. 그래서 어릴 때 해줘야 돼요. 논리력도 문제집 풀어서도 개발되지만 활동을 하는 게 더 잘 개발돼요. 문제 해결력도 마찬가지고 추론 능력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뭐 전문적인 분야라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할게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차원은 지식입니다. 지식에서 꼭 보셔야 되는 하나는 완전 학습입니다. 개념이나 원리, 유형을 완전히 자기 거로 소화하고 있느냐, 남한테서 가르칠 정도가 되느냐를 꼭 보셔야 돼요. 이건 습관을 들여야 돼요. 완전 학습하는 습관을. 안 그러고 그냥 문제 풀고 동그라미 하고 오답 노트하고 형식적으로 검사받고 넘어가는 공부하면 안 돼요. 내가 진짜 아는지, 남을 가르칠 수 있는지 알아야 돼요. 그거는 부모님들이 선생님 놀이 하시면 좋아요. 오늘 공부 뭐 배웠니? 나 좀 가르쳐줘 하면 애가 쫙 가르쳐줘. 그거 보고 애가 좀 잘못 알고 있을 것 같으면 나 여기 이해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줘. 그런 식으로 해서 도와주시면 좋습니다. 여기는 뭐 너무 많습니다. 지식 중에는 교과, 개념, 원리, 유형을 완전 학습하셔야 되고요. 분해와 조립은 문제를 통암기 안 하고 문제를 어떤 개념, 어떤 원리, 어떤 유형이 이렇게 결합된 거예요 라고 분해를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. 그래야 다음에 복잡한 문제 만나면 요건 이 유형하고 저 유형하고 이 개념이 이렇게 결합된 거구나 하면서 풀 수 있거든요. 초등 때는 개념이나 원리, 유형이 몇 개 결합이 안 돼 있어요. 한 3개 정도 결합돼 있고 하니까 분해 조립을 안 하고 그냥 통암기를 하는 수도 있어요. 문제집 많이 풀면 거의 비슷한 문제만 나오니까 통암기해도 통하는데 점점 안 통해요. 나중에 고등과정 되면 한 100개 정도의 유형으로 조립할 수 있는 문제는 수천, 수만 가지가 되니까 감당이 안 돼요. 통암기는. 그래서 꼭 구성 요소로 분해해서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. 초등 때부터. 그 다음에 추론을 잘한다, 발상을 잘한다, 아이디어를 잘 떠올린다 하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. 이거 쉽지 않습니다. 발문술, 문제개혁 전략이 다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봐야 돼요. 이거 저희 다 전문적으로 했던 거라 옛날 설명회를 보시거나 다시 다 할게요. 완전 학습과 분해와 조립 이 2개만 챙기십시오. 마지막으로 기술, 마지막 5번째 차원은 정확하냐, 빠르냐 이 2개를 좀 보셔야 됩니다. 연산일 때도 있고요, 문제 풀일 때도 있고, 특히 실수 관리 같은 거 이제 보셔야 되는데 실수를 잡으려고 혼을 내면 완전 수학 망합니다.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수 잡는 법은 저희 유튜브에 한번 올려놨거든요. 보시는데 단위 연산을 훈련시키셔야 돼요. 이것만 해드릴게요. 단위 연산이 뭐냐면은 한 자릿수 덧셈 9구라고 합니다. 한 자릿수 곱셈 9구. 그 다음에 18 빼기 9까지 덧셈 9구의 역연산이에요. 그 다음에 2자리 곱하기 한 자리. 그 다음에 2자리 나누기 한 자리, 3자리 나누기 한 자리. 요거까지가 단위 연산입니다. 단위 연산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. 어느 정도냐? 덧셈 9구를 2 더하기 3은 하면 탁 5, 7 더하기 6은 13. 바로 팍팍팍 나올 정도로 랜덤으로. 곱셈도 똑같습니다. 6 곱하기 8은 48 이렇게 바로 팍팍 나오게, 엄청 빨리 나오게, 정확하게 나오게. 정확도 99.99 정도 돼야 돼요. 단위 연산이 살짝만 느리고 살짝만 부정확하잖아요. 세 자릿수 덧셈을 볼게요. 세 자릿수 덧셈을 보시면 더하는 게 한 3번의 받올림 좀 있으면은 한 6번, 10몇 번의 단위 연산이 그 안에서 알고리즘 따라서 벌어지거든요. 세 자릿수 덧셈을 하면. 그 정도 되면요. 정확도 99%라고 칠게요. 정확도 99%로 단위 연산하는 애가 세 자릿수 덧셈을 하면 10번의 단위 연산이 있다고 하면 99%니까 1% 틀리는 거예요. 그런 걸 10번 하면 10%는 틀린다니까요. 99% 정확도로도 세 자릿수 연산하면 느리고 부정확해요. 10%는 틀려요. 자기가 어디 틀린지도 몰라요. 99.9%에도 안 됩니다. 99.99% 빠르고 정확해야 돼요. 근데 제가 보니까 단위 연산을 해야 될 때 대충 지나가시고 쉬우니까 2자릿수 덧셈 뺄셈, 3자릿수 덧셈 뺄셈, 분수, 소수의 곱셈 나누셈 이렇게 복합 연산을 할 때 그때 연산 학습비 시키고 계시더라니까요. 그때는 안 빨라지고 안 정확해요. 그 실수 잡는다고 문제집 자꾸 3자릿수 문제집 한 권 더 풀리고 아니라니까요. 단위 연산을 돌아가서 그때 정확도와 속도를 개선해야 돼요. 이것만 하고 연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할게요.